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0명 의대생 증원 및 의료 개혁 패키지 정책에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강한 의구심이 드는 5가지 의문점이 있어 그 의문점에 대해 묻고 싶어 일이 나왔습니다. 첫째 의문점은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이 5년 후에도 계속되는가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정부는 1만 명의 의사를 늘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의 의사 증원이 마무리된 5년 후에는 그 2,000명은 다시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2,000명 증원은 계속되는 정책인가요? 지금 의대생을 2,000명씩 증원하려면 많은 교육적 투자가 필요할 건데 만약 5년 후에는 다시 줄인다면 그 투자는 어찌해야 되고 또한 5년 후에 2,000명의 의대생을 줄이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둘째 의문점은 의료 분야가 아닌 타 주요 이공계 분야는 어찌할 건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경제학에는 기후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의대로 몰리는 우수 인력에다가 플러스에 매년 한국에 우수한 청년 인력 2,000명씩을 추가로 의사 양성에 끌어들인다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묘하게 인재가 필요한 다른 과학 분야는 어찌하란 건가요? 또한 미래의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마당에 미래 노령 인구의 치료를 위해 온 국가적 인적 굴적 자원을 쏟아붓는 정책이 과연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미래 세대의 무거운 짐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현지 시점에서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셋째 의문점은 의사 증언을 변호사 증언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드는 의문점입니다. 2,000명의 의대생 증원 문제를 놓고 과거 변호사 증언의 예를 들어 그 효익을 미루어 판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 분야의 경쟁 강화로 더 좋아질 거라 하는 판단과 주장에는 공공의료보험 제도 하에서의 의사 증언과 자유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의 변호사 증언은 그 흐름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간과한 측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의 법률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가 100%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또 소비자는 100%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과소비의 유혹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는 돈 아까워서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증언하면 변호사는 경쟁에 시달려 불행해야 할 망정 법률 시장의 소비자는 오히려 변호사가 늘어난 결과 선택의 기회가 넓어져 결국 소비자 복지의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시장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공의료보험은 경제학에서 흔히 예로 드는 소위 마을 공용 목초지, 공용 풀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자기 사유지의 초지에 대해서는 전략하고 아껴서 충분히 풀을 키우는 데 가축에게 먹이는 대단히 효율적 관리를 하지만 마을 공용 목조지에 있어서는 새싹이 나는 즉시 나무 가축들이 먹기 전에 경쟁적으로 내 가축을 풀어 우선 내 가축에게 먹이고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따라서 공용 목초지는 비효율적이게도 이른 봄철에 풀이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을 공용 목초지는 소비 농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공용이고 공짜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 비용의 70, 80%를 공공의료 비용이 의료보험이 부담하고 그 비용의 20, 30%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의료보험 제도 하에서의 의사 증원은 무분별한 과다한 의료진료 현상과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선 병원에 가고 보자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더욱 만연해지고
의사가 늘어나 촉진되는 경쟁은 불필요한 과다한 진료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결국은 지금보다 더욱 급격한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과 장차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할 미래 세대의 재앙으로 결론 나든지, 그게 아니면 의료보험 제도의 폐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의사 증원이 초래하는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과 미래 세대에 폭증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 건가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차피 공공의료보험 제도하에 과다한 의료진료 풍조하에서는 오히려 의료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을 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넷째 의문점은 한국의 의료 체계와 그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상황에서 현재의 우수함 속에서도 일부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진단과 대책에 있어 과격한 개혁보다는 그 뛰어난 점을 깨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또한 그 돈이 많이 들고 15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오는 의사 수 증원 정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늘이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규칙과 제도적 보완을 우선 시행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러나 미래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의료개혁 정책이 설마 정치적 목적과 지위를 고려하여 나온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또한 아닐 거라 믿고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 혼란의 와중에서 한때 경제학도 공부했던 한 시민이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